혹시 이런 기록을 들어보셨습니까? 조선 왕조 내내 단 한 명의 여인도 깨지 못한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7명의 왕자를 낳은 후궁. 그것도 왕비가 아닌 후궁이 말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여인은 왕의 침소에서 가장 사랑받았지만 궁궐의 품계에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태어날 때부터 몸에 새겨진 신분 때문이었습니다. 서녀. 그 두 글자가 그녀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폭군이 왕좌에 오르자 그녀는 30년을 살던 궁궐에서 쫓겨났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은 옥에 갇혔고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수레바퀴는 다시 굴러갔습니다. 오늘 밤 들려드릴 이야기는 성종의 여인 홍씨입니다. 사랑받았으나 인정받지 못했고 모든 것을 잃었으나 끝내 되찾은 한 여인의 기록입니다. 1470년 가을이었습니다. 23세 젊은 왕 성종이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궁궐에서 축하 연회가 열렸고 권력의 중심에 있는 이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그 자리 한 구석에 14살 소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홍일동의 딸. 아버지는 관직에 있었지만 어머니는 정실 부인이 아니었습니다. 측실, 그러니까 첩이었습니다. 조선에서 서녀로 산다는 것. 그건 양반의 자식으로 태어났어도 양반이 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아무리 아름다워도 신분의 천장은 태어나는 순간 정해졌습니다. 성종의 시선이 연회장을 훑다가 그 소녀에게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떠들썩한 가운데서도 그녀만은 흔들림 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위축되지도 과하게 눈에 띄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왕이 소녀의 신분을 물었고 신하는 홍일동의 딸이라 답했습니다. 성종은 소녀를 가까이 오라 명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어전에 나아간 소녀는 고개를 들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천천히 얼굴을 들었을 때 왕과 소녀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성종은 그 순간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이 아이는 귀한 자식을 많이 낳을 상이라는 예언 같은 말이 그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즉석에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소녀를 다른 곳에 시집 보내지 말라고, 몇 년 후 궁으로 들릴 것이라고. 그 한마디로 14살 소녀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소녀의 가슴은 복잡했습니다. 왕의 관심을 받는다는 것, 그건 분명 영광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짐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에게 현실을 말해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첩이라는 사실은 궁에서도 모를 리 없다고, 서녀라는 신분은 평생 그녀를 따라다닐 것이라고. 소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미 왕이 정한 일인데. 1472년 어느 봄, 이제 16이 된 홍씨는 드디어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성종은 그녀를 종사품 수건으로 삼았습니다. 후궁 서열에서 가장 아래였습니다. 하지만 홍씨에게는 그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서녀가 왕의 여인이 된 것, 상상도 못할 일이었으니까요. 궁궐 생활은 낯설고 험했습니다. 다른 후궁들은 대부분 양반가의 정려 출신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서녀 출신 홍씨는 거슬리는 존재였습니다. 첩의 딸이 감히 자신들과 같은 곳에 있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성종은 달랐습니다. 왕은 홍씨를 찾았습니다. 정치와 조정의 무게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면 그녀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홍씨의 차분함이 마음을 편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홍씨도 왕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늘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총애가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입궁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홍씨의 몸에
변화가 왔습니다. 임신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성종은 기뻐하며 특별히 홍 씨를 보살피라 명했습니다. 어이를 보내고 좋은 음식을 하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홍 씨의 몸 상태가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주방에서 보내온 음식을 먹으면 속이 불편했고 안색이 점점 나빠졌습니다. 궁녀는 혹시 누군가 일부러 그러는 것 아니냐며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홍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증거도 없이 의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성종이 찾아왔을 때 홍 씨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왕은 즉시 어이를 불렀습니다. 어이의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임신 초기인데 너무 쇠약하며 영양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성종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분명 좋은 음식을 보내라 했는데 그날 이후 왕은 홍 씨의 식사를 자신의 처소에서 직접 준비해 보내라 명했습니다. 그러자 홍 씨의 몸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성종은 깨달았습니다. 궁궐은 위험한 곳이라는 것을. 1473년 홍 씨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완원군 이수. 궁궐은 축제 분위기였지만 다른 후궁들의 질투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 후로도 홍 씨는 계속 아이를 낳았습니다. 1474년 둘째 아들 회상군 이염, 셋째 아들 견성군 이돈, 새 왕자를 낳은 홍 씨는 이제 궁궐에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종은 그녀를 수건에서 수경으로 승진시켰습니다. 총애를 공식화한 것입니다. 하지만 수경도 여전히 종산품이었습니다. 서녀라는 신분의 벽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성종 재위 10년이 되던 해에 조정에서 중요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후궁들의 품계를 조정하는 자리였습니다. 좌의정이 건의했습니다. 홍수경이 왕자를 여럿 낳았으니 소형으로 올리는 게 어떻겠냐고. 성종은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영의정 한명회가 일어섰습니다. 한명회는 홍숙룡의 출신을 다시 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전이 조용해졌습니다. 한명회는 홍 씨의 어머니가 측실이며 따라서 홍 씨는 서녀라고 밝혔습니다. 조선의 법도상 서녀는 양반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아무리 왕자를 낳았어도 신분의 한계는 넘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신하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종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신분제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왕조차 무력했습니다. 그날 밤 성종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홍 씨를 찾아갔습니다. 신하들의 반대로 승진이 어렵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홍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미소 지으며 괜찮다고, 이미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성종 재위 21년. 홍 씨는 이제 7왕자와 3공주를 낳은 조선 최고의 다산 후궁이 되어 있었습니다. 완원군, 회상군, 견성군, 익양군, 경명군, 온천군, 양원군, 그리고 3딸. 전무후무한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품계는 여전히 수경이었습니다. 10명의 왕실 자녀를 낳고도 종이품으로 오르지 못했습니다. 서녀라는 굴레는 그 어떤 공로로도 벗을 수 없었습니다. 이 즈음 장녀 해수공주의 혼인이 정해졌습니다. 성종은 기뻐하며 성대한 혼례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주의 어머니가 여전히 종사품 수건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 혼인 당일 성종은 사위가 될 신광의 아버지를 불러 당부했습니다. 공주가 시부모 섬기는 예를 잘 모를 수 있으니 잘 가르쳐 달라고. 이 말 속에는 복잡한 심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딸의 어머니가 낮은 신분이라 시댁에서 무시당할까봐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혼례 후 홍 씨는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완원군이 다가와 손을 잡으며 왜 슬퍼하느냐고 물었습니다. 홍 씨는 자신이 아이들의 짐이 되는 것 같다고, 낮은 출신 때문에 자녀들이 무시당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들의 자랑이며 자신들은 모두 왕자이고 아버지가 인정한 자식들이라고. 하지만 홍 씨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궁궐 곳곳에서 험담이 들려왔습니다. 7 왕자를 낳았다고 우쭐대는 것 같다는 소리, 서녀는 서녀일 뿐이라는 소리. 어느 날 홍 씨는 궁녀들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아무리 왕자를 많이 낳아도 결국 서녀는 서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의 시선은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홍 씨는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녀로 태어난 게 죄인가, 왕을 사랑한 게 죄인가. 1494년 겨울, 조선 왕실에 거대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25년간 나라를 다스리던 성종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홍 씨의 비명이 대조전을 울렸습니다. 25년을 함께한 남편이자 임금, 10자녀의 아버지가 눈을 감았습니다. 슬픔보다 더 큰 것은 불안이었습니다. 새 왕이 즉위하면 후궁들과 그 자식들에게는 언제나 위험이 찾아왔으니까요. 완원군이 어머니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연산군이 왕이 되니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성종의 장례 후 18세의 연산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새 왕은 특명으로 홍 씨를 정삼품 소용으로 승진시켰습니다. 드디어 소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홍 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성종이 살아있을 때 이루지 못한 일이 그가 죽은 후에야 이루어졌으니까요.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연산군도 아버지의 후궁들을 예우했고 홍 씨의 아들들도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산군의 성격이 점점 포악해졌습니다. 조정의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연산군 재위 8년째, 완원군이 조정에서 정책에 대해 의견을 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연산군은 불쾌해했습니다. 누가 그에게 의견을 내라 했느냐며. 성종의 왕자들이 조정에서 힘을 키우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홍 씨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너무 나서는 것 아니냐고. 아들은 자신은 왕자로서 마땅한 일을 할 뿐이라 답했습니다. 홍 씨는 불안했습니다. 왕의 의심을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1504년 봄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연산군이 드디어 자신의 생모 패비 윤 씨가 패출되고 사사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분노한 왕은 당시 관련자들을 색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사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연산군이 완원군을 잡아오라 명했습니다. 궁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홍 씨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며 슬퍼했습니다. 아들이 의금부로 끌려갔다는 보고. 명목은 패비 사건 조사였지만 실제로는 성종의 왕자들을 제거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왔습니다. 연산군이 홍 씨의 품계를 소용해서 수경으로 강등시켰다는 것. 아들이 연루되어 벌을 받으니 어머니까지 연좌된 것입니다. 홍 씨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성종이 해주고 싶었던 승진을 연산군이 해줬는데 이제 그 연산군이 다시 빼앗아가다니. 운명의 아이러니였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연산군은 홍 씨의 수경 자리마저 빼앗고 궁에서 내쫓기로 했습니다. 관리가 차갑게 통보했습니다. 완원군의 어머니로서 연좌 처벌을 받는다고. 30년을 살던 궁궐에서 쫓겨나야 한다니. 그녀는 주저앉았습니다. 아들들이 달려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형님은 아직 옥에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홍 씨는 절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은 감옥에, 자신은 쫓겨나야 합니다. 이것이 7왕자를 낳은 자신의 마지막인가? 궁을 나가는 날, 홍 씨는 마지막으로 성종의 능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자신과 아이들이 이렇게 되었다고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궁 밖의 삶은 막막했습니다. 갈 곳도 없었고 아들 이수의 안위도 걱정이었습니다. 후궁의 지위마저 잃은 자신, 작은 민가에서 홀로 지내야 했습니다. 처녀로 태어난 게 죄인가, 왕을 사랑한 게 죄인가, 아이들을 낳은 게 죄인가. 통곡이 밤을 찢었습니다. 하지만 홍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살아야 한다고, 언젠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궁궐에서는 다른 후궁들이 홍 씨의 몰락을 지켜보았습니다. 결국 서녀는 서녀였다며 차갑게 말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의 광기 앞에서는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1506년 9월 2일 새벽 홍 씨는 차가운 마루에서 잠을 설치고 있었습니다. 쫓겨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한때 수경이었던 자신이 이제는 초라한 민가에서 겨우 목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상군 이염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밖이 뒤숭숭하며 큰일이 일어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연산군이 더욱 포악해져서 신하들의 원성이 하늘에 닿았다고. 그때 갑자기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홍 씨와 이염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염이 밖으로 나갔다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은 흥분으로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연산군이 폐위되었고 중종이 새 왕으로 즉위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홍 씨는 말을 잃었습니다. 중종 반정, 박원종과 성희안이 주도한 반정이 성공한 것입니다. 홍 씨가 가장 먼저 물은 것은 완원군이었습니다. 이염은 새 정권에서 갑자사와 피해자들을 복권시킬 거라는 소문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홍 씨는 주저앉았습니다. 너무 오래 절망 속에서 살아서 희망이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며칠 후 중종의 사신이 홍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즉시 대궐로 들어오라는 명이었습니다. 중종이 갑자사와 피해자들을 모두 복권시키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돌아올 지위였습니다. 수경이 아니라 숙의 종이품이었습니다. 평생 꿈꿨지만 서녀 출신 때문에 오를 수 없었던 그 자리. 사신은 성종대왕의 후궁으로서 마땅히 받았어야 할 지위를 되찾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씨는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게다가 완원군도 곧 석방된다고 했습니다. 1년여의 고통과 절망, 그리고 지금 밀려오는 기쁨과 안도감. 홍 씨는 그 자리에서 오열했습니다. 며칠 후 홍 씨는 다시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자수궁이라는 별궁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숙의 마마, 그 호칭이 얼마나 달콤하게 들렸는지. 자수궁에 도착한 홍 씨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단정하고 정갈한 곳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중종이 찾아왔습니다. 중종은 그동안 많은 고초를 겪었다며 위로했습니다. 홍 씨는 깊이 절하며 다시 불러주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중종은 당연한 일이라며 성종대왕의 후궁이자 왕자들의 어머니로서 마땅한 예우를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종이 떠난 후 홍 씨는 혼자 자수궁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가을 국화가 피어있는 정원.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홍 씨는 성종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수기가 되었다고. 그가 원했지만 이루지 못했던 그 자리를 이렇게 되찾았다고. 바람이 국화를 흔들었습니다. 며칠 후 완원군이 석방되어 자수궁으로 왔습니다. 초췌해진 아들,
모자는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1년 넘게 떨어져 있던 재회였습니다. 완원군은 중종이 자신들 형제를 모두 복권시켜 주었다고 전했습니다. 홍 씨는 감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7 아들이 모두 안전해졌다는 것. 무엇보다 큰 기쁨이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자수궁 정원에 매화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견성군, 익양군, 경명군, 온천군, 양원군. 아들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갑자사화 때 뿔뿔이 흩어졌던 가족이 다시 한자리에. 홍 씨는 감격에 겨워 말했습니다. 모두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라며 완원군은 어머니의 지위를 되찾은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홍 씨는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기묘한 일이라고. 성종이 살아계실 때는 서녀 출신이라 수경에서 더 오를 수 없었는데 돌아가신 후에야 수기가 되다니. 운명이란 게 참 묘하다고. 아들들은 어머니가 평생 겪은 신분의 한계를 알기에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마땅한 자리를 되찾은 것이 다행이라고 위로했습니다. 홍 씨도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루어졌으니 감사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들이 돌아간 후 홍 씨는 혼자 자수궁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매화 향기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성종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수기가 되었다고. 그가 해주고 싶었지만 이루지 못한 그 꿈을 이렇게 늦게라도 이루었다고. 바람이 매화 꽃잎을 흩날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모두 무사하다고. 완원군도 회상군도 다른 아들들도 조정에서 일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홍 씨의 목소리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중종의 배려는 계속되었습니다. 왕자들을 조정에 적극 등용했고 성종 대왕의 아들들이니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홍 씨는 깊이 감사했습니다. 연산군 때의 악몽과는 완전히 다른 대우였습니다. 1509년 봄 자수궁에서의 3년째. 홍 씨는 완전히 평온한 일상에 정착했습니다. 매일 아침 정원을 거닐고 아들들의 안부를 묻고 궁녀들과 담소를 나누는 것이 그녀의 하루였습니다. 7 아들이 각자 자리에서 훌륭히 역할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1510년 가을, 홍 씨의 어느덧 50이 나이가 되었고 몸은 많이 약해졌습니다. 완원군이 걱정스럽게 몸이 많이 안 좋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홍 씨는 괜찮다고, 충분히 살았다고 답했습니다. 아들이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하자 홍 씨는 자신은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성종의 사랑을 받았고 훌륭한 아들들을 길렀으니 더 바랄 게 없다고. 그날 밤 홍 씨는 혼자 창밖을 바라보며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제 정말 그에게로 가는 시간이 온 것 같다고 성종에게 말했습니다. 달빛이 자수궁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인 10월 24일, 홍 씨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향년 54세, 성종의 가장 사랑받은 후궁이자 조선 왕실 최고의 다산 후궁으로서의 생을 마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들이 모두 달려와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켰습니다. 평온한 얼굴로 영면에 든 홍 씨를 보며 그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완원군이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위대한 분이었다고. 서녀로 태어나 온갖 시련을 겪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들을 지켜주었다고. 장례는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중종이 직접 조문을 왔고 모든 왕자가 참석했습니다. 성종의 후궁이자 7 왕자의 어머니에게 합당한 예우였습니다. 홍 씨가 세상을 떠난 후 아들들은 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성종의 혈통을 이어갔습니다. 완원군의 후손, 회상군의 후손, 다른 왕자들의 후손이
조선 왕실의 한 축을 이루며 번창했습니다. 특히 숙의 홍씨는 조선 역사상 가장 많은 왕자를 낳은 후궁으로 기록되었고 서녀 출신이면서도 끝내 숙의 지위까지 오른 인물로 평가받았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녀의 기신제가 후손들에 의해 지내지고 있습니다.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자신의 자리를 찾은 한 여인의 삶이 역사 속에서 길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성종의 사랑을 받았지만 서녀라는 한계로 고통받았고 갑자사화로 절망에 빠졌지만 중종 반정으로 재기에 성공한 숙의 홍씨. 그녀의 인생은 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시대가 만들어낸 구조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아 자신의 존엄을 지켜낸 한 여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자수궁의 매화나무 아래 그녀가 마지막으로 바라보던 그 자리에는 지금도 봄이 오면 꽃이 핀다고 합니다. 마치 그녀의 불굴의 의지를 기리는 듯이 서녀로 태어나 왕의 총애를 받았지만 신분의 벽을 넘지 못했던 여인. 10명의 왕실 자녀를 낳았지만 종이품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했던 여인. 폭군의 시대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반정 이후 마침내 자신의 자리를 되찾은 여인. 숙의 홍씨의 삶은 조선이라는 시대 속에서 한 여인이 견뎌낸 긴 여정이었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